우리 그 연속 석상에서 연속으로 우리 지금 주택 공급을 말씀하셨는데 대선이 200일 안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과 얼마 전에 기존의 여당의 유력 대권 주자는 기본주택이라는 거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야당의 대권 유력 주자는 최근에 원가주택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주택과 원가주택입니다. 뭐 누구라 호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분이실 거라는 시청자분이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지금 한번 강론으로 들어가서 따져보겠지만 현재 지금 여당의 유력 주자가 얘기하는 기본주택 그리고 야당의 유력 주자가 얘기하고 있는 원가주택 구체적인 건 안 나왔지만은 제가 추측하기로는 예전에 했던 조성원가 연동제에 대한 분양가 산정이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어느 게 낫다 보다는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고 어떤 부분이 단점이 있는지를 한번 그 부분을 가지고 시청자분들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부터 먼저 예. 기본주택은요 소유가 아니고 지금까지 나온 아이디어로 보면 임대예요. 장기 임대. 네, 따라서 아까 제가 강조했다시피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게 임대주택이냐 소유주택이냐 그런 차원에서 기본주택은 저는 국민의 수요에 맞지 않겠는가 하는 그 부분이 있고 원가주택이 이게 이제 무슨 원가냐 아까 조성원가라고 하셨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그런 원가주택은 그보다도 더 싼 가격의 주택 그렇게 되려면은 뭐 토지 문제가 상당히 계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가주택이 어떤 안을 낼 것인지는 이제 정치권에서 나와봐야 알겠는데 만약에 그냥 택지를 뭐 이렇게 싼 값으로 정부가 이렇게 강제 수용을 해서 뭐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싸줄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파격적일 수가 없어요. 기껏 해봐야 시가에 뭐 80% 90% 그다음 뭐 수수료 붙고 뭐 물어보면 시가나 거의 차이가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원가 주택에 대한 정부의 정책 후보들의 정책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파격적으로 싼 가격으로 나오지 않으면 매력이 없을 것이다. 어떻게 싸게 나올 것이냐? 이제 그건 이제 정치 후보자들이 머리를 짜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까 우리 교수님 얘기했지만 기본주택이든 임대지만 네. 어차피 기본 분양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결론적으로 지금 소유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하면 네. 얼마만큼 싸게 내놓을 수 있느냐의 정책을 피는 쪽이 부동산의 어떤 표를 받을 수 있지 근데 않겠습니까? 이제 거기에 문제가 뭐 예를 들어서 국유지에다가 그죠? 이렇게 지으면 땅값이 안 드니까 사실상 좀 싸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예들은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도 토지 임대부로 해서. 그 부분도 국민들이 찝찝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완전 자기 소유가 아니다. 예? 그런 면에서 원가 주택이라는 게 어떤 안들이 이제 후보로부터 나올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쉽지는 않다. 쉽진 않고 어떤 분은 뭐 반값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더 나가서 반의 반값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종이로 지은 아파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원가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네, 내용이 나오면 그때가 다시 한번 그걸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 비교하면 자, 우리 그 평론가님은 아까 말씀하신 필드에서 네네. 많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 야권 여권의 대력 후보자들이 유력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정책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과연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한번 판단해 보시죠. 그러니까 기본주택이나 원가주택이나 공통점은 이제 실소유자 중심의 공급을 늘려주겠다는 게 공통점인데 차이점은 내 거냐 아니면 공공이냐 요 차이라고 봅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가주택을 하겠다라고만 사실 유력 주자가 얘기를 했고 캠프에서 뭐 원가 주제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제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원가주택 같은 경우는 뭐 소유로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여기도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로또 청약 분명히 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과거에 그 이명박 정부 때 분양가 상한제 있었을 때 로또 청약에 대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한제 이뤄지다 보니까 내가 이거 되면 큰 차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자체가 이제는 말 그대로 계속 전세 시장에 머물러 하는 그런 수요가 있었고 전세 시장에 계속 머물다 보니까 전세 가격 뛰면서 이제 공급 가격이 매매 가격도 같이 뛰어버리는 이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원가 주택의 정확한 틀이 나와봐야 저도 이제 말씀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과거에 대한 기본적인 그
기본적인 조건으로 과거에 있었던 아이디어로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이런 부작용도 어느 정도 있을 거다. 그래서 아마 좀 세밀한 이게 툭 던지지 말고 이제 시장에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필드에서는 이게 뭐지 이러면서 막 관련 막 찾기도 하고 그래서 툭 던지지 마시고 만약에 발표를 한다 그러면 대서주자답게 정확한 어떤 팩트 있는 그다음에 근거 그다음에 어떻게 가겠다라는 미래의 어떤 청사진도 같이 제시하면서 던져줬으면 그럼 시장의 혼란이 좀 덜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주택 공급의 키워드까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다뤄봤습니다.